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웬일이야?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잊고 있었던 거야? 그런가? 벌써 그렇게 됐네. 정수 아내는 결혼 기념일 잊으면 난리가 난다던데 당신은 진짜 무딘 것 같아. 그때 어머님 아프신 뒤로 내내 바빴잖아. 그 와중에 결혼기념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당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나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당신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당신이 없었으면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암튼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우리 외식하자. 며칠 전에 정수한테 물어봐서 멋진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남편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지만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레스토랑까지 예약했단 말이야? 당연하지. 벌써 2주 전부터 예약해놨어. 그럼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서프라이즈인데 귀뜸을 해주면 안 되지. 근데 당신은 별로 안 기쁜 것 같네. 어머님 혼자 계신데 우리만 나가면 좀 그렇잖아. 우리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이라 밥 한 끼 먹는다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7시까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남편이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주방으로 오셔서 말을 꺼냈어요. 얘, 오늘 니들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깜빡했다. 저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말로는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다며 일찍 준비하고 나가도록 해. 어머님도 같이 가세요. 니들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거길 뭐하러 가겠니? 그래도 어머님만 두고 가려니까 죄송해서요. 제가 눈치를 살피고 있자 시어머님이 넌지시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도록 해.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가지고 가서 맛난 거 사 먹어. 시어머님이 억지로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는데요. 순간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녁 식사를 차리려고 하자 시어머님이 말렸어요. 오늘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만 가봐라. 너 나간 김에 나는 짬뽕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밥을 차리고 있어. 어머님, 완치가 된 건 맞지만 식단 관리는 계속 하셔야 해요. 먹는 음식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맨날 배달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진짜로 짬뽕이 먹고 싶어서 그래. 네가 배달 음식 못 먹게 해서 그동안 많이 참았잖니. 시어머님이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안쓰러워 보였기에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알겠어요. 대신에 국물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시키실 때는 맵게 말고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아예 배달을 시켜드리고 나갈게요. 너를 누가 말리겠니? 알았어. 그럼 네가 시켜주고 가렴. 제 잔소리에 시어머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내젓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갈 때 그때 샀던 그 옷 있잖니? 그 하늘색 블라우스. 그거 입고 나가도록 해. 그거 입으니까 참 예쁘더라고. 네, 알겠어요. 잠시 후 제가 나갈 차비를 하고 거실로 나와서 짬뽕을 배달시켜드리자 시어머님이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당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엄마가 완치된 것 같다고 소연이도 정말 고마워해. 이건 소연이가 주는 선물이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아가씨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야. 그냥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아가씨도 엄청 고생했는데 마치 나 혼자 고생한 것처럼 그러니까 좀 민망하네. 당신이 제일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남편의 눈가에 어느덧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5년 전 시어머님이 암에 걸리셨고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로 온몸이 파들파들 떨려왔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시누이는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남편과 제가 시어머님을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항암 치료까지 눈앞이 깜깜해졌고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냥 간병인 쓰던지 해야지. 병간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만두려면 내가 그만둬야지. 당신한테 병간호 맡기고 내가 편할 리가 없잖아. 당신이 나보다 월급이 훨씬 많잖아. 당신이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간병인을 쓰는 게 맞는 거지.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걸린 암이 재발률이 엄청 높은 암이래.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간병인이 가족처럼 챙겨주겠어?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잖아.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인 줄 알아? 가족도 힘든 간병을 다른 사람이 잘해줄 리 만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모시고 와서 병간호 해드리는 게 맞아. 어머님 혼자 당신이랑 아가씨 힘들게 키우셨는데 만약 재발되거나 그러면 우리 모두 평생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에 남편이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데요. 암이라는 병이 워낙 무서운 병이었던지라 만약 잘못된다면 큰 죄책감에 시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둔 채 시어머님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친정엄마가 병문안으로 와서 병원 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엄마가 불만스레 입을 뗐습니다. 며느리인 네가 병간호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서방 말대로 그냥 간병인을 쓸 것이지. 너도 참 유난이다. 난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똑같이 그랬을 거야. 거기다 암이라는 병이 워낙 무서운 병이잖아. 그럼 이서방이 회사를 그만둬야지. 네가 왜 회사를 그만두고 이러고 있어? 엄마, 이서방이 나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데 내가 그만두는 게 맞는 거잖아. 거기다 시누이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병간호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런 말을 하겠어? 내 입장에서는 내 딸이 고생을 하니까 부화가 나서 그런 거지.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 건데 생고생을 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과 시누이가 밤에는 간병인 쓰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태어날 거니까 크게 힘들 것도 없을 거야.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엄마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해드렸어요. 시어머님도 열심히 병원 치료와 식이요법도 병행하다 보니 회복이 빨랐고 결국 시어머님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노심초사해야 하는 부분이었기에 우리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운동도 병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왔던 시누이가 미안한 듯 제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나 엄마가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어머님 워낙 좋은 분이시잖아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해주시는지 별로 힘들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항암 치료 받을 때 보니까 막 화도 내고 그러시던데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항암 치료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항암 치료 받으면서까지 조용하시면 오히려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이 엄마를 당분간이라도 모시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몇 달 동안만이라도 모시고 갈까 해요. 언니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 성격에 안 가려고 하실걸요? 아가씨도 잘 알다시피 어머님이 낯선 환경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사실 아가씨도 출산하고 난 뒤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다 큰일 나요. 제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는데요. 사실 시누이도 시어머님을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몸조리도 못했거든요. 만약 시누이와 남편이 나몰라라 하는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저도 선뜻 시어머님 병관으로 하겠다는 말을 못했겠지만 시댁 가족들은 미안해할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안치가 됐고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누이도 제 덕분이라며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라고 시누이에게 화장품 선물까지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어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 식단과 운동에 신경을 쓰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정아, 우리 내일 그 근처에 결혼식이 있어서 갈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 시간 있겠니? 네가 워낙 바쁘다고 해서 얼굴 보기 힘드니까 아빠가 이서방이랑 같이 저녁 먹자고 하네. 알았어. 당연히 같이 먹어야지. 우리 동네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한우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면 되겠네.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제 말에 다소 밝아진 목소리로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물었어요. 장모님이셔?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이 근처에 오신다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 사돈이 오신다고? 네, 어머님도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난 그냥 집에 있을 테니까 니들이 나가서 맛있게 먹고 와라. 괜찮으니까 같이 가세요. 제가 시어머님에게 몇 번이나 권유했지만 시어머님이 팔을 내저으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가면 사돈 두 분이 불편하기 마련인 거야. 오랜만에 딸이랑 사이랑 오붓하게 드시고 싶을 테니 가서 맛있게 먹고 와라. 그래,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그렇게 속 좁으면 아니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자. 남편이 눈치 없이 대화에 끼어들었고 순간 시어머님 표정이 어두워지는 듯했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뗐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니들끼리 다녀와. 같이 가셔도 되는데. 제가 말끝을 흐렸지만 다음날 시어머님은 집에 남겠다고 하셨고 우리 둘만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한우집은 평소에도 시어머님과 자주 가는 곳으로 사장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님이 아닌 친정 부모님과 들어가자 사장님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니 물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랑 온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왔네. 딱 보니까 친정 부모님이신가 보네. 네, 부모님이 이 근처에 오셨다고 하셔서 식사하러 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인상도 참 좋으시네. 그러니 딸이 이러고 사는 걸 참고 있지. 나 같았으면 절대로 못하게 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딸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새댁네 보면서 계속 혼자 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라 가르쳐놨더니 노예살이나 당하고 있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장님이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요. 평소 사장님은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장님이 다시 다가오더니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기로 가서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저랑이요? 사장님,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제가 사장님에게 물었지만 사장님이 엄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순간 엄마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인지 사장님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고 두 분이 10분 넘게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나 엄마 얼굴은 곧 나가 자빠질 듯한 사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잠시 후 엄마가 식당으로 들어왔기에 제가 물었어요. 엄마, 사장님이 뭐라고 한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우선 밥 먹고 나중에 얘기하자. 궁금하니까 지금 얘기해봐. 무슨 말인데 그래? 제가 엄마를 재촉했지만 엄마가 버럭 외쳤습니다. 우선 밥 먹자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네 팔자에도 없는 그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지. 어쩜 그렇게 미련에 빠질 수가 있어. 엄마가 목소리를 높이다가는 곁눈질로 남편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고, 식사를 하고 마치 도망치듯 부모님이 돌아갔는데요. 엄마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화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사장님이 장모님께 무슨 말을 하신 걸까? 두 분이 대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잖아? 그렇잖아도 아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사장님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직접 들으라고 하면서 말을 돌리시더라고. 그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 근데 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걸까? 그러게 말이야. 사장님이 함부로 말을 하실 분은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남편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들어갔더니 신발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시이모님 신발 같아 보였어요. 이모님이 오신 모양인데? 그러게. 엄마 혼자 밥 먹기 그래서 이모를 불렀나 보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님 방문으로 다가가던 순간 방 안에서 놀라운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갔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며느리 그게 착한 척은 오지게 하면서 뒤가 그렇게 구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그동안 언니 병간호를 며느리가 다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내가 못할 말했어. 병간호라고 해봐야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밥 조금 해준 것밖에 더 있어. 맨날 헤헤거리면서 웃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친다니까. 그래도 이제는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예전부터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 몸종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며느리가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언니, 몸종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대단한 일 한 것 마냥 오냐오냐 떠받으니까 지가 뭐 대단한 일 한 줄 알고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겠어. 얼마 전에도 결혼기념일이라고 우리 딸이 며느리한테 화장품을 사준 모양인데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그 비싼 화장품을 사주고 난리야 난리가. 걔가 얼마나 푼수냐면 말이야. 그걸 또 나한테 자랑하듯 말을 하더라니까. 이래서 미련 곰탱이보다는 여우가 낫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 암튼 어디서 미련 곰탱이를 데리고 와서는 참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완치도 됐는데 따로 살면 되잖아. 옆에서 내 수발 들어주는 몸종이 있는데 내가 미쳤니? 나는 끝까지 며느리 부려먹고 저승갈참이야.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몸종이 있는데 미쳤다고 따로 살아?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많이 부족해서 다행이란 생각마저 든다니까. 언니, 그러다가 며느리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걔가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해서 절대 도망 못 가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아들을 참 잘 낳아놨지. 어디서 종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잖니. 시어머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서 있었는데요.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유, 깜짝이야. 인기척이라도 하고 오지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몸종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엄마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 제가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보기엔 원래부터 회사 다니기 싫던 참에 내 병간호 핑계대고 그만둔 게 확실하다니까. 엄마,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당연히 진심이지.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 난리야 난리가. 네가 우리 아들한테 화내라고 시킨 거니? 그런 거야? 그날 시어머님의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고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과 남편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잠시 후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엄마 말이 맞았나 봐. 그동안 나는 좋은 마음으로 병간호 해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고. 제가 힘겹게 말을 꺼내자 엄마가 부하가 치민다는 듯이 입을 뗐어요. 그동안 나도 사부인이 좋은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까 그 식당 사장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참, 그 사장님은 뭐라고 했던 거야?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엄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는데요. 엄마 말에 의하면 사장님이 엄마를 따로 불러내서는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다네요. 제가 웬만하면 남의 집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실 시어머니란 사람이 보통 악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부인이 악독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순진한 척하고는 뒤에서 허구한 날 며느리 욕을 한다니까요. 특히나 며칠 전에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는 며느리 길들이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 욕을 하던 시어머니 욕을 하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댁내 따님은 착해도 너무 착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다고 하던데 그 노력이 다 헛된 것 같아서요. 식당 사장님의 말을 다 들은 엄마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결국 엄마와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고 잠시 후 남편이 친정으로 오자 엄마가 따져 물었습니다. 자네 잘 듣게나. 당장 분가 안 하면 우리는 이혼도 불사할 테니까 그런 줄 알게나. 귀한 우리 딸 데려다가 몸종처럼 부려먹었다는 소리 듣는데 분노로 치를 떨었어. 우리 현정이처럼 착한 애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잖아도 어머니랑 분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가 되기도 있고 세입자가 나가면 거기로 들어가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이랑 사돈이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해주게. 사실 그 정도면 우리 딸도 할 만큼 한 거 아니겠나? 네, 알겠습니다. 저만 왕래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네가 이 약속 어기면 우린 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전에 병원에서 우리 딸이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다고 했던 거 자네도 들었으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빌다시피 했고 얼마 뒤 시어머님은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시누이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님에게는 연락 한 통이 없었고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님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게 임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하자 놀란 듯 말했어요. 정말 임신했단 말이야? 그동안은 그렇게 안 생기더니 당신 마음이 편해져서 생긴 모양이네.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정말 미안해. 같이 지내는 동안 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 근데 갑자기 돌변하셔서 많이 놀랐어. 지금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 사실 나도 우리 엄마가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많이 놀라긴 했어. 그치만 엄마가 하는 말 우리 둘이 같이 들었잖아. 그게 엄마 본심인 걸 어쩌겠어. 그나저나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셔? 소연이한테 들어보니까 이모랑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셨다는 것 같아. 지방으로? 우리 꼴 보기 싫다고 내려가신 모양이더라고.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온화하고 마음씨 좋은 시어머님이 갑자기 변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던 것이
가끔씩 시어머님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암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중에도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갔고 임신 후 유난히도 고기가 땡겼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발길을 끊었던 그 한우 전문점 고기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남편과 함께 갔더니 사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셨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근데 그새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때 그 일 때문에 좀 껄끄러워서 못 왔는데 임신하니까 여기 고기가 계속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그때 우리 엄마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멋쩍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건네자 사장님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을 한 뒤 카운터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건네며 말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쪽 시어머니가 이 돈을 놓고 갔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요? 사실은 그날 이후 나도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놀란 채 사장님을 빤히 바라보자 사장님이 또다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날 그쪽 친정엄마한테 했던 말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사실은 새댁이 친정부모님 모시고 오기 전날 새댁 시어머님이 우리 식당으로 전화를 해서는 나한테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사장님께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새댁이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다고 했다는데 갑상선 암이라도 걸릴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다나 봐요. 그게 다 당신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분가를 해야 하는데 새댁이 난리를 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댁 정 떨어지게 해서라도 분가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새댁 시어머니 말이 딱 맞았네. 그러니 바로 임신까지 하고 그랬지. 암튼 얼마 전에 다시 찾아와서는 시골 어디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면서 고마웠다고 돈을 몰래 두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을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새댁은 진짜 복 받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겠어요. 내내 며느리 걱정만 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암이 재발될까봐 며느리가 노심초사해서 분가도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식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나 몰라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장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한동안 넋을 놓고 있다가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누이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시어머님에게 연락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장이 다 말을 했단 말이니?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신 거예요? 네가 아프다는 말을 듣는데 심장이 털컥 내려앉더라니까. 나 살자고 자식을 아프게 하는 게 어떻게 엄마겠니? 내 건강보다는 네 건강이 중요한데 네가 형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게 내가 네 이모랑 내려가서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좋게 허락을 했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도 거짓말까지 하시고 진짜 너무하셨어요. 분가하자마자 너 임신했다며. 그동안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마음 편히 살자꾸나. 여기가 공기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도 병원도 여기에 있잖아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 너무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 한번 네 시누이네랑 같이 내려오렴. 우리 다 같이 마당에서 한우나 구워 먹자. 시어머님 말에 한동안 눈물을 쏟아야만 했답니다. 그 뒤 모든 오해가 풀렸고 다 같이 시어머님 계신 곳에 내려갔는데요. 서울에 계실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어요. 네 이모랑 둘이 산으로들로 산책도 하고 나물도 캐러 다니고
아주 재미나게 잘 살고 있어.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어머님, 그래도 식단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채소 많이 드셔야 해요. 제가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자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렸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도망 나온 거야.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네 몸이나 잘 챙겨.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니? 누굴 닮긴 누굴 닮았겠어. 내가 보기엔 언니를 그대로 닮았구만. 언니도 맨날 같이 나한테 잔소리 하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기가 따가워 죽겠다니까. 이제 보니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아주 똑같네, 똑같아. 이모님이 장난스레 말을 했기에 우리 모두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고부관계라는 것이 불편한 사이임에 분명하겠지만 서로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더욱 따뜻한 고부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